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3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상용화 패키지에 의한 ERP 시스템 구축 시에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시스템 공급자 기업 양쪽에서 참여하는 인력의 역량 뭐 이런 것들이고요. 요거네요. 2번이 틀린 설명인데, 기업 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는 자체 개발 인력 보유 여부. 자체 개발 인력이 굳이 필요 없는 게 이런 상용화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도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 인력이 반드시 없더라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것들은 이제 맞춰주시면 되는 부분. 네. 그리고 다음으로 2번입니다. 이제 다음 중 ERP 구축 순서로 맞는 것은인데요. 이거 분석 설계 구축 구현으로 해서 분설 구현 이렇게 외워주셔라 라는 부분이고요. 3번입니다. 이제 항상 나왔던 문제들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 없이 이제 진행하도록 할 텐데, 자, 순서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분설, 구현 뭐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고, 이제 편한 대로 외워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분석에 해당되는 그 순서에 해당되는 것들, 예를 들면 as-is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석이었고요. 설계에서는 이제 to be 프로세스를 도출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이제 뭐 갭 분석한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축은 이제 확정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구현은 이제 테스트도 해보는 단계,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이렇게 해서 내용들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다음 중 ERP의 장점이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를 담고 있습니다. 베스트 프랙티스 같은 경우는 최고의 성과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ERP 시스템 구축 후에 업무 재설계를 수행하여 ERP 도입의 구축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네, 요게 좀 말장난 같은 건데, 자, ERP 시스템 구축 후에 업무 재설계 요 부분이 정확하게 요구하는 건요, 요 앞에 선진화된 프로세스가 포함된 이런 것들, 이런 문구들이 있어야 돼요. 탑재된 뭐 이런 것들에서 그냥 ERP 아니고요. 선진화된 프로세스가 뭐 탑재된 혹은 포함된 ERP 시스템 구축 후에 BPR 하는 건 오케이. 하지만 이런 문구가 없이 그냥 ERP 시스템 도입 후라고 나오면 틀린 문제. 이렇게 해서 약간 말장난 같은 문제긴 한데요. 그래도 가끔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4번 다음 중 ERP 구축을 위한 ERP 패키지 선정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네, ERP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 복잡성 이런 거는 해당되지 않아요. 이렇게 복잡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편하게 쓰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정 기준의 사용자 복잡성은 반드시 들어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5번, 자, 수요 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있네요. 자, 수요 예측. 자, 정교한 수요 분석을 진행해도요, 미래 수요에 대한 완벽한 추정은 좀 불가능하다라는 거, 완벽한 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오류가 이제 허용되는 오류 범위를 정하기도 했었죠. 뭐 단기면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완벽한 추정은 불가능합니다라는 거 맞는 얘기. 수요 예측 방법 중에 정성적 방법, 네, 요거는 비계량적 방법으로 해서 주관적인 어떤 의견을 받아서 이제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시장조사, 델파이법은 전문가 기법이었습니다. 판매원 평가법 등이 정성적 방법의 대표적인 것들이었죠. 그냥 기억 떠올려 주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으로 영속성이 있는 상품이 영속성이 없는 상품에 비해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라는 걸로 해서 맞는 얘기. 4번 수요 예측이란 재화나 서비스가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 가능한 모든 수요 중에 잠재 수요를 제외한 아닙니다. 네, 잠재 수요와 유효 수요를 모두 다 포함해서
크기, 수요 크기를 측정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수요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라는 걸로 해서 4번을 틀린 걸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생산성은 자전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4월, 5월에 각각 150대 그리고 150대 자전거를 판매했습니다. 4월 5일 판매 예측치 각각 100대, 110대였다고 하면 6월의 판매 예측치에 대한 거고요. 자, 6월 거기 때문에 그 4월에 대한 거는 감안할 필요 없고요. 5월 전월 것만, 5월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해 두시고, 자, 이거는 실제고요. 이건 예측치였습니다. 평활상수 주어져 있고요.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자, 지금 0.2 평활상수에다가 실제 150대 플러스 전기의 예측치에다가는 1- 평활상수를 했었습니다. 110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118대 이렇게 나와서 정답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4월 거 이거 현혹되지 마세요. 전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제품 A에 대한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수익성 지표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네, 요거 수익성 지표에서도 손익분기점에 대한 문제로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요거는 공식을 좀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변동비가 아니라 네, 고정비를 1 마이너스 변동 비율로 나눠주면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나오고요. 자, 1 마이너스 변동 비율은 그 단가, 매출액 대비해서 고정비, 변동비의 단가에서 600원 이러고, 그래서 판매가 대비 변동비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변동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1000분의 600 이렇게 하시고요. 고정비는 800만 원이죠. 공식 대입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2천만 원 나오실 거예요. 2천만 원.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 자, 교차 비율을 고려해서 AB의 목표 판매액을 차등 할당하려고 합니다. 네, 교차 비율 나오면 일단 좀 어려워요. 네, 교차 비율은 일단 공식을 써놓고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교차 비율은 자, 재고 회전율 곱하기 1개 이익률 이익률 이거거든요. 자, 재고 회전율은요, 평균 재고 분의 매출액 곱하기 매출액 대비한 1개 이익, 이게 1개 이익률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식을 한번 쭉 써보신 후에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 공식에 대입했을 때 A 상품, B 상품에 대한 교차 비율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대입해 볼게요. 네. 재고 회전율은 20, 100 이렇게 적용하시고, 1개 이익률은 1개 이익은 140 이렇게 하시면 2 나오고요. B는 50, 100 그리고 150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고 1 나와요. 그래서 A가 교차 비율이 더 큽니다. 이렇게 했을 때 A의 교차 비율 수치는 2니까 틀렸고요. A보다 상품 B의 교차 비율 수치가 높다. A보다 상품 B가 더 적죠. 틀렸고요. 교차 비율 수치에 의하면 상품 A보다 상품 B 이익이 높다. 얘도 아니죠. A의 목표 판매액을 B보다 높게 할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왜냐면은 그 교차 비율이 높으니까 교차 비율이 높은 쪽에 더 높게 할당을 하는 것으로 해서 판매 할당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9번입니다. 리베이트 전략. 리베이트 전략에 의한 가격 유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분이고요. 자, 리베이트 전략, 가격 유지 정책입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리베이트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설명을 해보면 이제 생산업자랑 이제 판매업자 간 또는 이제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간에 이렇게 간의 거래에 있어서 일정 기간의 판매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판매에 도움을 준 부분의 일정액을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익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되돌려주는 이런 방식이 리베이트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옳은 거고요, 옳은 거 찾는 거고요. 자, 요거죠. 이제 판매에 도움을 준 판매업자 이익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 요게 이제 리베이트 전략에 해당되는 이제 의미이기 때문에 4번이 가장 옳은 설명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베이트 전략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독점적 시장 구조에서 주로 적용하지 않죠. 예. 그리고 2번 틈새 시장 공략이라든가 비가격 경쟁에 의한 것들은 이제 비가격 경쟁에 의한 가격 유지 정책에 해당되는 걸로 해서 리베이트 전략에 의한 가격 유지 정책과는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9번은 정답 4번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 중점 고객을 선정하기 위해서 고객 매출 자료로 파레토 분석을 적용했습니다. A그룹에 해당하는 고객을 모두 나열한 것인데요. 자, 일단은 요거는 매출액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해야 돼요. 매출액의 70에서 80%를 차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AND 두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됩니다. 전체 거래처 수의 20에서 30%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게 두 개가 다 매칭이 돼야지 이제 A그룹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매출액 100에서 80 50 더하기 30에서 80%까지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 A, B까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답은 1번으로 이렇게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1번 문제네요. 자,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급망 관리 경쟁 능력을 결정하는 요소인데요. 자, 공급망 관리 경쟁 능력 결정하는 요소, 비용, 시간, 품질, 유연성 이런 게 계속 네 가지가 있었는데, 자, 비용은 적은 자원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고, 시간은 정시, 신속, 빠름 요거예요. 정확, 신속, 빠름. 이게 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 2번에 대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품질은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척도이다 보니까 소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품질이었습니다. 그 유연성은 이제 설계 변화와 이게 수요의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빨리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경쟁 능력 결정 요소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요 네모 칸에 있는 거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구나 라고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12번 문제. 보기에서 설명하는 공급망 관리의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등이 서로 협력을 하고요. 상품 보충, 점포 진열, 판매 촉진, 그리고 포스 시스템 도입 등의 자동적으로 제품을 충원하는 전략. 네, 요거가 효율적 소비자 대응 전략. 요거 4번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마트 가서 이제 그 바코드 찍고 막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다 포스 시스템 이런 것들로 해서 뭐 자재 관리도 되고 재고가 얼마 남았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포스 시스템 도입 이런 것들은 이제 효율적 소비자 대응 전략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로스도킹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에 물품을 보관하지 않고 당일 입고 당일 출고하는 통과형 운송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신속 대응 같은 경우는 패션 의류 산업에서 소매업자와 제조업체 간 정보 공유. 그래서 신속 대응은 이제 미국의 패션 의류 사업에서 시작된 게 신속 대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창고 관리 시스템은 이제 창고에 있는 창고 위주의
창고 내에서 이루어지는 입출고 관리라든가 재고 관리 이런 쪽에 좀 포커스가 맞춰진 게 창고 관리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효율적 소비자 대응 전략에 해당되는 4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3번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공급망 물류 거점 운영 방식인데요. 자, 생산자 창고만 보유하고요. 물류 거점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바로 배송하는 거. 네,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바로 배송하는 거 직배송 방식이었습니다. 1번으로 이건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통합물류센터 같은 경우는 중앙물류센터를 하나 두고 있어서 통합적으로 이제 전체 공급망의 물품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통합물류센터 운영 방식은 여튼 중앙물류센터가 하나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역물류센터는 소비자 근처로 위치한 이제 분산 물류 거점을 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게 지역물류센터. 그리고 통합지역물류센터 혼합 운영 방식 같은 경우는 중앙물류센터랑 지역물류센터 혼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 3번 믹싱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1번이었으니까 1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재고관리 모형 중에서 고정주문기간 모형의 발주량입니다. 자, 고정주문기간, 주문하는 기간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일주일, 뭐 예를 들면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주문할게요. 뭐 2주에 한 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고정 주문 기간이라는 부분이고요. 기간이 이제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자, 뭐 일주에 100개가 있었고 100개의 재고였는데 자, 2주 차에 가서 이제 주문 시점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근데 이때 50개였대요. 그러면은 자, 100개만큼 주문을 하는 부분, 요게 고정 주문 기간이라서 고정 주문 기간에서는 이제 주문량이 매 일정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식으로 풀었으면 자, 최대 재고 수량, 즉 100개가 최대 재고 수량이라고 했으면 현재 재고 수량을 빼주죠. 그래서 나머지 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 공식화로 한다면 2번으로 해서 공식화가 될 수가 있는 게 고정 주문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15번 다음 보기 중에서 유통소요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모두 나열한 것은 부분입니다. 자, 유통소요계획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유통되는 단계를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다단계적으로 봐서 이제 수요 계획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송 빈도와 방법도 중요하고요. 각 단계별 리드 타임, 단계별로 가야 되는 부분, 그래서 지점에서 뭐 본점으로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각 단계별 리드 타임도 다 중요하고요. 지점 유통센터의 안전재고 정책도 중요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판매가는 재고도 유통소요 계획에 모두 다 필요한 정보들이고요. 미수채권은 영업관리 쪽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니은번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니은번만 딱 쳐내고 3번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통소요 계획에 대한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자, 창고에서 재고를 출고하는 프로세스가 순서대로 연결된 건데요. 자, 재고 출고 프로세스 하는 부분은 자, 그 주문 출하 요청을 하고요. 네, 다 똑같죠, 여기까지는. 네, 그리고 주문 마감 집계를 한 다음에 뭐 출고 계획을 어떻게 할게요 라고 해서 출고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출고해 라고 지시가 내려온다라는 걸로 해서 출고 지시 여기까지 다 동일하고, 그런 다음에요. 자, 출고 지시가 내려진 다음에는 피킹, 오더 피킹, 출고 지시 내려온 것 중에서 뽑아내는 거, 피킹 단계가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피킹된 것을 가지고 분류를 합니다. 분류. 그런 다음에 분류된 걸 가지고 이제 검사하게 되면 검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보내기 전에 포장을 해야겠죠. 포장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적재 출하 이동을 한 후에 이제 마감하는 순서 이런 것들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라고 해서 3번이 이제 바르게 연결됐다라고 해서 16번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보기에서 설명하는 가격 결정 방식은 인데요. 자, 구매자 중심적입니다. 소비자의 평가나 수요를 바탕으로 합니다. 비용 중심적 방식보다 높은 가격이라도 소비자는 그 가격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라는 거는 지각가치, 소비자가 지각하고 있는 지각가치 기준으로 가격 결정이 된다라고 해서 지각가치 기준 방식에 대한 부분이고요. 가산이익, 코스트 플러스 목표 투자 이익률 같은 경우는 비용을 가지고 했다라고 해서 비용 중심적 방식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18번 문제. 보기는 현금 할인 방식의 결제 조건을 나타낸 것입니다. AD에 해당되는 결제 조건과 할인율 요걸로 가장 적절한 부분인데요. 자, ROG 요거는 수치일 기준 현금 할인인 그기 때문에 그 송장 수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는 부분이고 그 수치일 기준으로 해서 10일 이내이면 이제 5% 현금 할인입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제가 되면 5% 할인. 그래서 앞에 건 할인율이고요. 이건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수치일 기준 현금 할인이라서 일단 요거 1번은 아니고요. 자, 2호에 요거는 구매 당월락 현금 할인이었죠. 그래서 구매 당월락 아니라서 틀렸고, 어드밴스드 요거는 뭔가 선일부, 뭔가 이제 기산일을 거래일보다 조금 늦춰서 좀 어드밴티지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일부 현금 할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말이 틀렸죠. 그리고 엑스트라, 데이지 엑스트라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간이 더 붙는다라고 해서 특인 기간 현금 할인 맞고요. 그리고 5% 할인입니다라고 해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네, 19번입니다. 구매 방침 중에 원가 절감 측면에서 자체 생산보다 외주 생산이 더 유리한 경우에요. 옳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생산이 더 유리한 경우를 찾으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다 품종이 많고 소량 생산이면은 자체 생산하기가 좀 부담이 커요. 품종은 많고 소량으로 하는데 그 조금 생산하기 위해서 설비들은 엄청나게 구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외주 생산이 더 유리합니다. 외주가 더 유리하고요. 기술 진보화가 예측되면 굳이 자체 생산을 할 필요가 없죠. 외주. 자, 생산 제품 모델 변경이 잦은 경우도 외주를 맡기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경우엔 외주 생산을 이제 주게 되면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체 생산 설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대량 설비를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19번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지명 경쟁 방식에 의한 공급자 선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자, 지명 경쟁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는 지명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요거는 구매 담당자가 이제 과거의 신용 실적 등을 기준으로 공급자로서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는 그러한 특정 참가자를 해서 지명해서 경쟁시키는 방식이 지명 경쟁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매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만 참가해 라고 지명하기 때문에 공고를 많이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비용 절차 간소화 가능합니다. 과거의 실적 경영 상태가 우량한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입찰 참가자의 자격은 제한하지만 자격을 갖춘 모든 대상자를 입찰 참가자에 포함시킨다라는 거, 요거는 제한하지만 이건 제한 경쟁 방식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일정한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다수의 특정 참가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지명인 거예요. 그래서 4번도 맞는 설명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습니다. 네, 계산 문제 같은 경우가 요새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계산 문제는 공식을 좀 잘 숙지를 해주셨으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갈게요. 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